일본 아베 정권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군대 자위대에서 이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죠. 그런데 이제는요, 대놓고 공격형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이 지금 육해공에서 상당히 지금 무기를 군사 대국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일본이 제즈미라는 이제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제즈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1000km, 500에 1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특히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실제로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아하. 상당히 어떤 방어권 내에 들어가는 그 지역인데 일본이 지금 현재 이걸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 10년 단위로 이제 방위대강이라는 주로 이제 방어 전략을 이제 짜는 게 있는데 네. 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5년 단위로 이걸 짭니다. 네. 지금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방위대강에서 바로 제즘 미사일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제즘 미사일 설명만 들어서는 잘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즘 미사일.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제즘 미사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행기에서 분리되자마자 자체 날개를 펴고 또 다른 비행체처럼 스스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GPS는 물론 최첨단 유도 장치를 통해서 목표물을 향해 타격을 하는데요. 오차 범위가 2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000km 밖에서 목표물을 맞추는데 오차가 2m 내외로 아주 정확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격형 미사일 제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에서 발사될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니카타현. 일본의 니카타현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일본 내에서 이 제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그랬죠. 바로 북한 본토까지 타겟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공대지 미사일. 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제즘 미사일 도입은 그 목표가 이 거리가 위로 갈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 1000km 사거리 안에는 북한 본토가 들어갑니다. 즉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네. 제즘 미사일을 미국에 요구했을 때 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자꾸 실험을 하고 해서 작년도가 거의 뭐 전쟁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이 일본의 본토에 떨어지기 전에 발사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목적으로 일단 제즘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 요구를 했고 미국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비행기에다가 제점 ER 미사일을 적재를 하고 자기네 EEZ나 비행 정보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네. 북한의 전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게 제점 ER을 이제 요구를 했고 미국이 그걸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도요, 사실은 미국의 제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타우루스 미사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제즘 미사일. 모양을 보면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성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더 좋은 미사일을 놔두고 타우러스를 도입을 했죠? 원래 제즘은 사거리가 370km인데 네. 제즘 ER은 1000km까지 이제 사거리 길어졌죠. 우리가 제즘 ER을 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제즘을 그냥 팔라고 사거리 370km 정도 팔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전략 무기라면서 안 팔았습니다. 네. 안 팔아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 타우러스를 사왔고 네. 독일에서는 미사일만 파는 게 아니라 타우로스 제작 기술까지 다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수십 발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거리가 길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거리가 길게 되면 연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또 탄두가 적어지거든요. 네. 탄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탄두도 키우고 사거리도 늘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럼 비행기 하나밖에 못 쓸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투기에 사거리 500km짜리 또 탄두도 한 500km 되고 하기 네. 때문에 타우로서 산 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멀리 나간다고 장거리 미사일이 좋은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
영토에 맞게 우리의 군사적인 전략에 맞게 구입한 미사일이 타우러스군요. 자, 일본이 사거리 1000km에 다다라는 공대지 공격형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 일본이 지금 육해공에서 상당히 지금 무기를 군사 대국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 일본이 제즘이라는 이제 합동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제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1000km, 500에 1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특히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실제로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아하. 상당히 어떤 방어권 내에 들어가는 그 지역인데 일본이 지금 현재 이걸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 10년 단위로 이제 방위대강이라는 주로 이제 방어 전략을 이제 짜는 게 있는데 네. 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5년 단위로 이걸 짭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요번에 내놓은 방위대강에서 바로 제즘 미사일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제즘 미사일 설명만 들어서는 잘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즘 미사일.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제즘 미사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행기에서 분리되자마자 자체 날개를 펴고 또 다른 비행체처럼 스스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GPS는 물론 최첨단 유도 장치를 통해서 목표물을 향해 타격을 하는데요. 오차 범위가 2m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000km 밖에서 목표물을 맞추는데 오차가 2m 내외로 아주 정확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격형 미사일 제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에서 발사될 때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니카타현. 일본의 니카타현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일본 내에서 이 제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그랬죠. 바로 북한 본토까지 타겟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벗어나지 않고도 북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공대지 미사일. 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제즘 미사일 도입은 그 목표가 이 거리가 위로 갈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 1000km 사거리 안에는 북한 본토가 들어갑니다. 즉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네. 제즘 미사일을 미국에 요구했을 때 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자꾸 실험을 하고 해서 작년도가 거의 뭐 전쟁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사일이 일본의 본토에 떨어지기 전에 발사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목적으로 일단 제즘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 요구를 했고 미국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비행기에다가 제점 ER 미사일을 적재를 하고 자기네 EEZ나 비행 정보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네. 북한의 전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게 제점 ER을 이제 요구를 했고 미국이 그걸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도요, 사실은 미국의 제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타우러스 미사일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제즘 미사일. 모양을 보면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성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더 좋은 미사일을 놔두고 타우러스를 도입을 했죠? 원래 제즘은 사거리가 370km인데 네. 제즘 ER은 1000km까지 이제 사거리 아하. 길어졌죠. 우리가 제즘 ER을 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제즘을 그냥 팔라고 아하. 사거리 370km 정도 팔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전략 무기라면서 안 팔았습니다. 네. 안 팔아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 타우러스를 사왔고 네. 독일에서는 미사일만 파는 게 아니라 타우러스 제작 기술까지 다 넘겨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200수십 발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거리가 길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거리가 길게 되면 연료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아하. 그럼 또 탄도가 적어지거든요. 네. 탄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탄도도 키우고 사거리도 늘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럼 비행기 하나밖에 못 쓸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투기에 사거리 500km짜리 또 탄도도 한 500km 되고 하기 네. 때문에 타우러스 산 거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멀리 나간다고 장거리 미사일이 좋은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 영토에 맞게 우리의 군사적인 전략에 맞게 구입한 미사일이 타우러스군요. 자, 일본이 사거리 1000km에 다다라는 공대지 공격형 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